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접종은 6월 13일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 2차 접종에 집중함과 동시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30세 미만 2분기 접종 대상자에 대한 접종을 시작합니다. 사회필수 인력 등 2분기 접종 대상자 중 30세 미만이신 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즉 6월 7일부터 예방접종센터 사전 예약을 시작하며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화이자 백신으로 1차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진행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41만 3천 명이 예방접종을 받으셨습니다. 이 중 1차 접종은 38만 6천 명으로 6월 1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11.3%인 총 579만 2천 명이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마치셨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접종을 시작한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하루 평균 53만 명의 1차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등 대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예약률은 70%를 넘어서 72.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사전 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접종해 주신 덕분입니다. 사전 예약을 하신 어르신들은 접종일이 되면 예약한 의료기관을 찾아서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얀센 백신 예방접종 예약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얀센 백신에 대한 사전 예약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 기준 64만 6천 명이 예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입 백신은 한 바이얼당 5명분으로 예약 인원은 100만 명 미만이 되더라도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 배송 물량과 예약 인원을 확인하여 100만 명분 배송에 맞춰서 예약 종료가 확정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은 백신 공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더나 백신 5만 5천 회분이 오늘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이며 총 4천만 회분의 공급이 시작됩니다. 개별 계약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7만 9천 회분은 오늘 안동 공장에서 출고되어 708만 3천 회분이 공급되었습니다.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65만 회분도 내일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총 440만 회분이 공급되며 계획대로 예방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요양원 그리고 요양병원의 집단 발생에 대한 예방접종 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 분석 대상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회 접종 후에 집단 발생이 있었던 요양원, 요양병원 4개 기관이고 이 중 2개 기관은 영국형 변이가 발생한 기관입니다. 1차 분석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영국형 변이에서도 90% 이상의 감염 효과를 보였습니다. 말씀드린 4개 시설이 평균 예방 효과는 90%였습니다. 변이가 없었던 2개 기관에서의 효과는 각각 92.7%와 81.3%였으며 영국형 변이가 있었던 2개 기관의 효과는 각각 96.8%와 91.9%였습니다. 이는 변이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의미 있는 백신 효과를 보인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분석은 단기간 내에 비교적 좀 작은 인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단 발생 시설 생활자를 대상으로 해서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하고 또 무증상 감염자를 포함한 예방 효과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례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흥시설 집단 감염 관련 사례와 위험 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발생한 유흥시설 관련 집단 감염 사례는 총 46건으로 2,227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대구 유흥주점 관련 사례의 경우에 5월 18일 유흥주점의 이용자가 최초 확진된 이후에 타 유흥지점과 노래방 등 총 15개 시설로 전파되었고 이용자와 종사자 등 171명의 감염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가족과 지인에게도 추가 전파되어 전체 발생 인원은 239명입니다. 경남 양산시의 유흥주점 관련 사례도 이와 유사합니다. 5월 21일 유흥주점 이용자가 최초 확진된 이후에 인근 유흥주점 등 모두 7개 시설에서 이용자와 종사자 27명이 감염되었으며 가족 및 지인에게 전파되어 총 40명의 감염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불특정 다수 인원이 밀폐, 밀집된 공원을 방문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은 더욱 높아집니다.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은 반드시 자제하여 주시고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그리고 유증상자분들은 즉시 검사받기 등의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이 바이러스 발생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보건기구는 기존에 국가명으로 사용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등의 그리스 알파벳을 활용한 명칭 사용을 한다고 밝혀왔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당분간 기존의 변이 바이러스 명칭과 함께 그리스 알파벳 명칭을 병기하여 사용하고 향후 단일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관련된 분석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외국의 분석 목표치인 5%보다 3배가량 많은 14.9%의 유전자를 분석하였습니다. 지난 1주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분석 결과 총 202건의 주요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알파형인 영국형 변이가 170건으로 가장 많고 베타형인 남아공 변이가 8건, 델타형인 인도 변이가 24건이었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202명 중 34명은 해외 유입 사례, 168명은 국내 감염 사례였으며 국내 감염자들의 신고 지역은 경기가 30건, 전북 25건, 울산 21건 등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주요 변이 바이러스는 1,592건입니다. 유형별로는 영국형 변이가 1,317건, 남아공 변이가 133건, 브라질 변이가 11건, 인도 변이가 131건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인도의 재외 국민 입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4일부터 총 13차례에 걸쳐서 인도 재외 국민 2,171분이 입국하셨으며 현재까지 입국 및 격리 단계에서 총 65명이 확진되셨습니다. 이 중에서 변이 바이러스는 모두 16명에게서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연관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즉 MIS-C 국내 5번째 사례 발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은 2020년 4월 이후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보고된 특이 사례로서 코로나19 감염 후 수주 후에 발열, 발진, 다발성 장기 기능 손상 등이 나타나는 전신성 염증 반응을 말합니다. 이번 5번째 사례는 8세 남아로서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으로 감염된 후 생활치료센터 입소 후에 퇴원하였으며 이후 발열, 설사, 두통 등 증상이 발생하여 4월 21일 의료기관 입원 후 4월 26일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한 사례입니다. 방역당국은 4월 22일 신고를 접수하고 역학조사 및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검토 결과 부합 사례로 판정하였습니다. 방역정책 관련 매월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백신 접종 의향은 지난달 61.4%에서
이번 달 69.2%로 높아졌습니다. 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접종 후에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계시며 주변에도 접종을 추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예방접종 받기가 망설여지신다고 응답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85.1%인데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려하시는 것과는 달리 예방접종 후에 중대한 이상 반응은 매우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2차 감염의 경우에도 비교적 드문 편이지만 그 전파율도 매우 낮아서 가족과 주변인들을 보호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나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 그리고 우리 사회 공동체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방접종 순서가 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접종을 받아주십시오. 또한 예방접종과 방역수칙은 함께할 때 그 효과가 아주 극대화됩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행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역 조치를 통해 유행 상황을 안정적으로 통제하고 또한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면역도를 높여가는 두 가지 노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충분한 환기, 그리고 의심 증상 시 즉시 검사받기를 생활화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방역당국 또한 모든 역량을 기울여 안전한 예방접종과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